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서 한번 안에 속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소음 차단 장치가 오 두툼하죠. 메모리 폼 이거 베개로 써도 되겠다. 편안한 숙면 취하겠는데. 이렇게 디젤 엔진이 이 소음 진동이 많습니다. 자, 옆으로 내려놓고. 자, 요게 이제 R 엔진. 현대의 R 엔진. 이 2009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2세대 소렌토부터 들어갔는데, 자, 지금 이게 뉴 R 엔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스마트 스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니까 그 주철 강화 흡변강 예전에 그 R 엔진 소재인 것 같죠? 네. 네, 안에 보시면 잘 안 보여요. 카메라로는 잘 안 이게. 보이는데 일관으로는 요 저기 안에가 안쪽에 까맣게 보시면, 보여요. 네, 안쪽으로. 알루미늄 블럭은 저렇게 색깔이 저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까지는 이게 부분 변경 모델도 아닌데 갑자기 뭐 그냥 엔진 교체해가지고 이게 뉴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R 엔진은 40cc 정도가 줄었어요. 네. 최적이. 그런데 출력은 뭐 그대로고요. 알루미늄 블럭으로 강화시켜서 예, 조금 그 몇 가지를 좀 만졌죠. 그 다음에 3.0 직렬 6기통 엔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듈러로 써야 돼서 구조를 좀 변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압 레일 봐도 네. 요거는 기존의 2000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R 엔진에 2.2 엔진에 이 2000바 압력의 고압 레일을 쓰는데 스마트 스트림 2.2 같은 경우는 2200바로 네. 10%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요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게 202마력을 3800rpm에서 내고 45kg 포스미터의 토크를 1750에서 750에서 내는데 준수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준수하죠. 네, 준수합니다. 근데 그 사실 항상 말할 때마다 사람 참 이렇게 막 결단을 못 내리겠는 게 네. 준수하다 말하면 이 정도 나가는 게 뭐 준수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요? 힘이 조금 부족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 네. 그거 중간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그럼 애매한 이렇게 게 얘기하죠. 있어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준수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저 그렇고 고속력만 줄곧 타신 분들에게는 뭐 형편없고 네,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케바케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뭐 늘 사용하던 2.2 엔진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LNT 대신에 네. SCR 들어가 있고 DPF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뒤쪽에 들어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PM, DPF가 잡고 네. 녹스는 이제 SCR이 잡고요. 터보차저 바로 뒤에. 네, 터보차저는 EVT라 해서 네. 여기가 터보차저죠. 네. 2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배기 배합 조종해주는 그 웨이스트 게이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솔레노이드로 연다. 네, 솔레노이드가 이제 전자장치 전기 모터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는 이제 솔레노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용어 설명을 안 해준다고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배합으로 진공압으로 빼주는 게 기존의 장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하이드로백처럼 네. 그 진공압을 이용해서 열고 닫고 하는 장치가 기존의 웨이스트 게이트를 열어주는 다이아프램이라 그러는데 다이아프램 방식이 아니라 보통 솔레노이드라 그러면 이제 전기 서브 모터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걸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배합 장치가 호스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쭉 연결해서 따라오다 보면 네. 이게 실린더 헤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실린더 헤드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 실린더 이렇게 빨아당기니까 그렇죠. 빨아당기니까 이 배합을 여기다 이제 계속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시동이 꺼지면 배력 장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압축된 공기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공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배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합을 왜 만들어주냐면 이게 배력 차이를 만들어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낮은 힘으로 강하게 누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터빈 쪽이죠. 네. 여기서 배기가스가 돌리고 네. 흡기 쪽으로 빨아당기는 거고 네. 여기 배기가스 나오면 네. 여기가 얘가 지금 DPF. DPF. 네. 그래서 얘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방열판을 이 터빈하고 이쪽에 같이 달아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흔히 골뱅이라고 부르는 게 요게 터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게 부르고 얘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골뱅이 그래서. 똑같이 예. 생겼어요. 얘는 요 안에 흡기 공기를 압축하는 흡기 임펠러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돌면 요 사이를 이제 CHRA가 연결을 해가지고 얘도 돌려요. 네. 그러니까 요 사이가 또 이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 요 안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엔진 오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로 식히는데 요거는 냉각수 라인은 안 보이네요. 없죠? 이거 오일 라인이고. 네. 냉각수가 들어가는 거는 아마 디젤은 아마 오일로 냉각만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은 이 터빈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얘가 최대로 쓰게 되면 한 900도 정도 오르고 가솔린은 한 1100도까지도 올라요. 그래서 이 CHR에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엔진 오일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터빈이 있고 이게 이제 배기에서 그 터빈을 돌려주는 네. 골뱅인데 네. 여기에 DPF가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바로 붙이는 이유는 얘가 열을 잘 받아야 돼요. 네. 열을 잘 안 받으면 연소가 안 돼요. 후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연료가 농후된 상태로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배기 온도 높은 이 부분에 딱 붙여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DPF가 나가는데 터보차저가 나가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딱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역류를 하거나 얘가 망가져 버리면 이쪽 터빈까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얘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디젤은 이제 VGT 쓰죠. 베리어블 지오메트리 터보차저. 요 안에 베인이 네. 날개처럼 이렇게 통로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웨이스트 게이트가 가솔린처럼 많이 열리진 않죠. 요거 자체가. 그리고 또 그 냉간 효율의 터보렉이 얘가 좀 덜 심한 이유가 얘가 유속을, 배기 속을 얘가 조정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구조들이고요. 지금 이 R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알루미늄 블럭으로 그리고 이 스마트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젝터 압을 높여가지고 한 번 더 씁니다. 요게 개발된 지가 11년 된 엔진이라 서서히 이제 퇴역할 땐 됐어요. 그리고 현대에서 만약에 지금 이맘때쯤 되면 스마트 스트림 R 엔진이 아니라 새로운 뉴 엔진이 나와야 되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배기량 살짝 줄이고 3.0 직렬로 모듈러로 만들고 얘를 알루미늄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에도 마지막 엔진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디젤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수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맵을 보면은 실제로 그 승용 디젤 라인은 앞으로 로드맵에서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은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국산도 서서히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사륜이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형 라인에. 그래서 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을 드디어 엑스드라이브라든지 포매틱처럼 국산도 아마 2021년, 2022년 아마 그 사이에 기획을 하고 있는 듯한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알려주신 분의 그게 있어가지고. 이건 내보내도 돼요? 이것도 사실 약간 위험한데. 그러니까 네. 하지 말까요? 제가 전화 받으면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네.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요 하이드로백, 요게 이제 IDB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가 그 HCCI가 이제 상표명이라고 그랬는데 IDB도 GM에서 쓰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총칭하는 명칭은 아니고 이미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뭐 호치키스처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처럼 그냥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게 시동이 꺼지면은 이제 배합이 없어지니까 어시스트가 없어지니까 브레이크가 안 된다. 그거 아닌 거 이제 아시죠? 힘껏 누르시면 됩니다. 여성의 몸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모르고 그걸 어떻게 세우냐고. 아니 근데 그 댓글 다신 분들은 보셔서 알잖아. 아는데 뭐가 문제야? 아시니까 이제부터 하시라는 거죠. 아시라는 거지 이제. 그리고 본인만 하시면 돼요. 다 남들 걱정하지 마셔요. 꼭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본인이 알고 대처만 하셔도 본인이 방지하는 사고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고 이미 아셨으면 모르셨으면 모를까 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면은 침팬지처럼 어이없는 실수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면 엉뚱한 실수할 수 있는 걸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원인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안 합니다. 그리고 보셨으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봤던 거라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아, 참, 엔진 오일 증가하는 문제 있었어요, R엔진. R엔진이, 이 왜 그러냐면, 뭐, 누차 설명했지만, DPF의 후분사, 배기행정에서 후분사 해주면, 그게 이제 다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실린더 벽 타고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게 누적돼서, 그게 엔진 오일을 증가시키는 건데, 보통 6에서 10%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분사를 하는 모든 디젤 엔진에 대해서 네. 그 실린더 월 웨팅이라고 네. 실린더 벽이 연료에 의해서 젖는 현상. 네. 그거를 어느 정도로 줄일까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하고 있는 문제고.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늘어요. 그래서 약간의 느는 문제는 그 이상은 아니다. 네. 근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는다. 막 1리터씩 늘고 이래 되면은 안 되죠. 그거는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따로 다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5에서 10%니까 엔진 오일이 8리터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400cc에서 많아야 800cc, 2리터 이상 늘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이 R엔진을 한번 그 불량으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에 15%까지는 정상입니다. 또 이렇게 범위를 엄청 늘려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15%까지는 정상 범주로 사실은 안 넣는데 6에서 10%까지로는 용인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 브랜드가 그래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정상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찰되는 바에 따르면 대략 한 5%에서 6% 정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도. 그리고 디젤이 조금 섞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제조사의 말을 믿어도 되느냐? 요거는 제조사 편 드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엔진 오일에는 여러 가지 기유들이 쓰이는데 그 대표적인 기유가 파라핀 계열의 기유입니다. 근데 디젤의 연료가 파라핀 계열의 연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연료입니다. 점도가 약간 있어요, 가솔린에 비해서. 가솔린은 섞이면 안 돼요. 가솔린은 점도가 없어서 윤활 기능을 못 하는데 얘는 그래도 한 60-70% 윤활 작용의 효과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8리터 기준 4에서 한 800cc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간혹 가다가 제조사가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에어 클리너. 예. 정말 잘 돼 있죠? 네. 아, 진짜. 네. 예전에 그 자가 정비 한번 해보겠다고 그 벤츠 에어 클리너 교체하는데 이 나사 풀다가 진짜 승질이 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공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엔진 오일 갈 때 오일 필터하고 이런 거면 그냥 갈아도 되잖아요. 어디 갔으면 볼트를 한 4종류로 막 재개해놨을 것 같은데. 뭐 공구 4개 필요합니다. 진짜. 배터리, 예, 배터리가 AGM 들어가 있습니다. 스톱앤고, 네, 있죠. 예, 아이들 스톱앤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GM으로 들어갑니다. AGM. 네, 용량은 80A. 뭐 이 배터리 이 거치대를 보니까 조금 90까지, 95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80이면 덩치에 비해서는 약간 좀 한 9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네. AGM 요게 들어가면 이제 시동성이 좋아지니까 충전 효율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알터네이터의 저항이 또 빨리 없어지기도 하니까 연비라든지 주행, 소음 뭐 이런 것들도 기여를 좀 합니다. 예, 배터리가 자동차의 운행 조건이나 쾌적성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네. 현대차 요런 거 잘 돼 있고, 요거하고 요게 엑스트라 같아. 네. 얘가 두 개가 어디 보자. 개만 엑스트라가. 얘만 엑스트라. 네. 종류별로 잘 해놨어요 보니까.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이 크고 또 가솔린 모델 V6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 그 휠하우스 중심에서 앞쪽으로
거의 나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행 성능이 괜찮았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롤도 좀 허용하면서 코너링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플랫폼만 봐가지고는 이게 잘 달릴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시대다. 예. R엔진이 이렇게 딱 2.2가 들어가니까 되게 아담해 보이네요. 네. 차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예. 공간이 넉넉해 보여요. 이 정도면은 그 펠리세이드 N도 나와도 되겠는데. 3.5 터보 해가지고 한 400마력으로 해가지고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륜구동용 R엔진하고 후륜구동용 R엔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전륜구동용은 202마력인데 네. 후륜구동용은 210마력. 네. 예, 그 토크는 같은데 회전에 따른 이게 좀 출력을 좀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변속기랑 같이 흥치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출력에 이렇게 좀 회전수를 더하기가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구조이죠. 그리고 또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주행을 해야 되니까 그 출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G70 스팅어 들어가는 엔진인 건가요? 그거는 210마력. 요거하고 좀 제온이 달라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엔진룸 이쪽 안쪽으로 그러고 잘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리뷰하다 보면은 방열판, 단열판 구분 좀 하라는 분들도 계셔요. 뭐하고 뭐를 구분? 방열판과 단열판. 예, 다르죠. 방열과 단열. 네. 그러니까 이제 부직포 이런 것들은 네. 방열 부직포가 아니라 단열 부직포. 그렇죠. 저런 건 단열이죠. 얘는 방열. 단열이 아니라 방열판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구분하시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용어 사용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국산에서는 디젤 하이브리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러지 않겠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이미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병렬 하이브리드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는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가솔린으로 이번에 과급 엔진으로 가솔린 터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엑기슨 사이클이 연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급에서의 하이브리드가 더 효과가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과급이 냉간에서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저회전 구간에서. 그런데 얘가 하이브리드가 저회전 냉간 구간에서 확실히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또 자유흡기와 달리 한 번 터보는 열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회전수나 배기압이 차버리면 효율이 또 좋지 않습니까? 효율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여율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감마 터보 1.6 엔진과 하이브리드가 붙으니까 이게 이제 디젤 이 정도 덩치의 하이브리드, 이 정도 덩치의 디젤이 따라올 수 없는 연비와 체감 성능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은 하이브리드에 터보까지 집어넣느라 비용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다 녹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서 다운사이징 엔진의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최적의 꿀조합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고 아마도요. 네. 유럽은 1.3, 1.0의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대중차들이. 그 면에 있어서 현대 기아차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출력이나 이런 면들을 좀 더 그렇죠. 네. 편안하게 낼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1.3 터보의 하이브리드보다 1.6 터보의 하이브리드가 제조 원가나 판매 가격도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마 엔진을 또 오래 만져왔으니까 요거 내구성 조금만 확보하고 터보차저와 그 전기 모터 간의 협업만 잘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승용 라인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효율을 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1.6 터보로 만약에 걸린다. 그랜저가 그게 걸린다 그러면 소렌토도 그 정도인데 얼마나 성능이 또 연비가 잘 나오겠어요. 좀 그게 전 기대가 됩니다. 소나타 N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N이 2.5에다가 2.5 터보에다가 2.5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걸리면 연비까지 다 잡네. 그러면 2.5 터보가 거반 한 300마력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한 250마력으로 줄이고 연비 위주로 해서 거기다 전기 모터가 한 60마력만 더해주면 합산 출력 300 나오지 않습니까? 야, 그럼 연비까지 잡는 하이브리드 N이 되겠는데요? 이거 뭐. 현대가 안 들어주나 이거? 그럼 뭐 펠리세이드 2.1 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델이 디젤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꿀조합. 예. 이 다음 모델은 아마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소렌토 디젤이 이제 거의 끝부분. 앞으로 디젤은 한 4, 5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 그래서 디젤을 마지막으로 즐기실 분들은 뭐 이 모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조용하면서 디젤보다 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기다려 보시겠다 싶으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좀 기다려봐야 돼. 아니, 잘 팔리기 때문에 지금 네. 굳이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얘가 캐파가 국내에서 5,000대, 6,000대가 그러니까 최대인데, 그 캐파를 이미 거의 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생산 부하를 또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근데 생각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약간 다른 게 얘네들은 만 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좀 폭이 넓은 그런 상품이라 시도해 볼 만한데 얘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펠리세이드 상품성이 이미 검증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XM6나 뭐 이런 모델처럼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검증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를 말하자면 클릭수를 위해서 억지로 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건 좋다.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의 5천만 원 구성이면 애매하다 정도로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질감은 좋은데 그 돈 주고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게 애매하다. 그렇죠. 애매하다. 근데 어차피 GV80도 기본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대안이야.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애매한 거죠. 왜냐면 이건 인정하겠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GV80 기분 나. 괜찮아서 탄 것 같아. 괜찮아요. 그 가죽이 막 이렇게 필팅 스티치도 있고 하니까 마치 내가 고급차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거는 줘요. 그래서 GV80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태서 GV80 가시고 닭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답입니다. 그리고 실속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형의 컨비니언스와 현대 스마트 스킬 2 딱 그거만 넣으셔가지고 구성하시면 그거야말로 꿀조합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부는 저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달라질 거 없어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고모님, 만약에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뭐하고 뭐 중에? 그 3천에 그 150만 원, 160만 원 옵션만 선택한 조합. 완전 기본형? 네. 그 다음에 디젤로서 기본형? 네. 캘리그래피 5천만 원. 둘 중에 내 돈 주고 산다. 아이, 준다면 킬리. 아니, 그 당연히 캘리그래피. 그걸 내가 하나 말하죠. 그게 내가 이 차를 패밀리용으로 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제 차가 세상에 그거밖에 없어. 그럼 뭘 고르겠습니까? 저는 싼 거 갈 것 같아요. 싼 거. 현 PD는? 저는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나도 그거. 대표님은 난 그냥 돈 아낄래. 이렇게 세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주식을 살래. 주식 내려가 못하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